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이경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역량은 안 되지만 지역발전기관들의 연계 협력에 대한 중심좌표는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역발전기관 사람의 일원으로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현재 지역사업하면 늘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냐, 그 다음에 너무 수요나 역량이 반영 안 된 것이 너무 많다, 성과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한 15년간 지역사업을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질문을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종합적인 장기적인 시각은 갖고 있을까? 그렇다면 저희 지역 발전 기관들은 또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성과가 헛되이지 않으려면 이 즈음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근데 지역에는 산하경관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나 지역 발전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인데 너무 많다, 기관들이.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느 부처에 어떠한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 근데 알아도 그 사람이 자꾸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답답하고 혼란스럽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냐, 이런 얘기들을 간혹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기관들의 현황을 제가 한번 한 3년 전에도 한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개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 2014년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의 총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에 1031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부산 지역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지원기관들의 특성이 기술진흥이나 아니면 대학 관련 기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는 또 스태피라고요, 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에서 해보니까 913개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공 R&D나 이러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2016년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보니 총 개수가 우리 지역발전 포털 홈페이지에 몇 개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1321개였습니다. 그래서 2년 전보다 280개가 늘었어요. 그거를 한번 전체 지역으로 나눠보세요. 근데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라 편파적이라는 게 현재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크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두 가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별, 지자체별, 또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각각 단절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 상호 전략성도 없고 체계성이 부족하단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지역 정책이 바뀌고 또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기관들이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별로도 유사중복, 기능별로도 유사중복이 굉장히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또 분석을 해봤죠. 도대체 누가 얼만큼 많이 이렇게 증가를 시켰나 봤더니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RIS 차원에서 많았습니다. 당시에 지역발전위원회가 탄생이 되면서 또 산업부나 기타 다른 부처에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주로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거꾸로가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미래부 같은데 연구개발특구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책 없이 지금도 계속 증가된다는 이 지원기관들,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죠. 자, 이런 지원 기관들이 수가 많은데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연계 협력이 필요할까요? 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발전특별 회계 상으로도 연계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어설프고 서로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있죠. 자, 한편 올해 그 2016년도 1월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아예 선언을 했고 우리는 그 속에 가속화되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협력이 더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역 발전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관이지? 그럼 어떻게 연계 협력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스스로 저희 기관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은 현재 워크 스마트 하신지 그것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러한 연계 협력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협력 구조가 없으면은 지역 발전이 점점 그 질적인 성장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기관의 본연의 기본 임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성장판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왜 어린애들 키 크게 하려면 성장판을 한번 가서 보죠. 그래서 엄마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병원의 도움으로 가보면 몇 센치 훅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 지역발전기관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장 지원을 나 홀로 내 기관 혼자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 기존에 아까 건 1,500개가 다 다르게 한 내년이면 한 1,500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기존에도 연계협력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포럼이나 협의회나 아주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더 연계를 강화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차피 융합을 통해서 다양성을 더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WAP4에 대한 공유, 가치관을 일단 공유를 해야겠다. 그게 사업에 있어서 또 목적에 있어서 또 기능적으로 하다 보면 운영 방식이나 사람들이 서로 연계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냐면 먼저 전사적인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앞에서도 제가 국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나요? 하고 여쭤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장기 발전과 그다음에 저희 지역의 발전과 우리 기관들의 발전이 같이 연계가 돼야 돼서 각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제가 한 15년간 지역 일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열정이고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지역에 확보된 그런 인재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책임성을 가지고 같이 서로 나누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가 이제 지역도 바뀌어야 돼서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출발점은 어떻게 되냐?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연계협력하면 영어로는 네트워크. 근데 그걸 한번 싹 바꿔보세요. 그럼 워크넷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넷은 결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개방하고 협조하고 이러다 보면 자, 그럼 우리 기관들의 역할은 뭘까요? 계속 제가 주장을 하지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단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저희 주체들은 각자의 특성화된 그러한 기초에 있어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한다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태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목마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목마르고 아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협력구조, 그 다음에 융합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역발전의 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더더욱 중요해졌죠. 이러한 레디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정보를 찾고 있지만 그게 쌍방향으로 잘 이루어져야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기관들은 현재의 자기의 그런 역할을 더 충실히 하지만 협력체계 구조에 있어서는 자기 희생을 조금 양보를 하는 그런 미덕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지원기관들은. 자, 그러면 우리만 잘하면 될까요? 제 생각은 지역발전위원장님 같이 멋진 좋은 선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지역발전위원회 같은 좋은 배가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어떤 노선을 갈 때 어떤 항로로 가지 이런 위치 공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역할 분담이나 책무성이 조금 강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끼리는 소통의 장을 지역발전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지역발전위원회는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축적된 지역발전의 성과나 이력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회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역발전 수단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 시대에 맞고 앞으로 미래에 맞게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사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다 구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좌표라고 그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감히 그 좌표의 중심점은 뭐냐? 정보 협력의 중심점인데 always on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그 1000개가 넘는 1300개가 넘는 지역발전 기관들은 한 배를 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 배가 지역발전위원회죠. 그래서 정보 공유와 이해를 통해서요 공동의 비전 목표를 달성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언제나 소통이 말초 기간까지 같이 역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암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항해 좌표가 결정이 되고 저희 기관들은 나름 자기 기관 발전을 위해서 튼실하게 해도요. 내가 100% 역량이 없을 때는 연계협력이 안 됩니다. 남의 걸 먹을 생각만 하는 게 연계협력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100%를 발휘하고 그때 연계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뭐 세미나, 포럼,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소통의 장을 한다는 아직도 무늬만 연계협력 이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협력과 구심점이 어느 정도 틀이 바뀐다면 저희 지역발전 지원기관들이 수천 개가 되더라도요 이게 하나의 동맥 실핏줄처럼 잘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소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